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이라는 해법.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차별금지법은 미완의 법이다.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의 시작은 2007년이었다. 법무부가 제정을 시도했던 차별금지 법안은 총 35조로 구성되어 있었고 내용은 간단했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차별에 관한 국가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영역별로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차별을 시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도 이후 몇 번의 유사한 차별금지 법안도 모두 제정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니 차별을 해도 괜찮은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이미 헌법 11조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 지킬 의무가 있는 국제인권조약들에서도 차별을 금지한다. 평등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원칙이며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는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규범이다. 또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다. 이미 차별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접수받아 조사하고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차별을 한 사람이나 기관에 시정 권고를 내린다. 차별을 한 사람이나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중요한 국가기구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 접근을 취한다. 하나는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게 만든다. 다른 하나는 차별을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접근이다. 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차별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차별을 하는 사람에게 그 차별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시정조치라고 한다. 현행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밖에 못하므로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해도 행위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다. 차별금지법은 권고가 아니라 시정을 하고 명령하는 조치를 내리고 만약 행위자가 악의적으로 차별을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렇게 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보장하며 그런 조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애초에 차별 행위를 하지 않으려 노력할 동기도 만들어낸다.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는 수백 가지의 해법이 있겠지만 차별금지법은 그 중 하나로 우리가 서로 차별을 하지 않게 만들자는 즉각적인 해법이다. 이 해법은 나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포함한다. 그런데 익히 알려져 있듯 이 결단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차별절폐라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가 나설 일인지 의문을 품는다. 대신 자발적인 문화 개선을 통해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상적으로 바람직하며 법의 제정과 무관하게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접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법적 규범이 없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만 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되나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안 되고 있으니 다른 차별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논란이 되는 부분을 빼고 가자는 의견이다. 바로 이 논란을 피하자는 생각에서 2007년 법무부가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비롯해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전력 및 보호 처분, 학력이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2007년 법무부가 처음에 작성한 차별금지 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로 나열했던 항목들의 언어 외에는 이미 국가인권의 법에 있는 것들이었다. 나머지 성적 지향, 병력,
출신국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전력 및 보호 처분, 학력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제외하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이었다. 현행 규정이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나열하는 차별금지 사유를 보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에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차별금지 사유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건강상태, 직업문화, 언어, 국적, 경제적 상황, 유전 정보 등 차별이 발견될 때마다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러니 어차피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법하다. 하지만 보편성은 차별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 은폐시키기도 한다. 보편적으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차별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보이게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의 기본 목적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 원칙과 제도를 세우는 포괄적인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인 차별금지법에서 고의적으로 성적 지향은 빼고 제정한다는 것, 그 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에 의한 고의적인 차별행위가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은 시민단체들의 비판처럼 차별조장법이 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떤 차별을 금지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사람들이 성소수자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이주민, 무슬림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는 게 분명하므로 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누군가는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제정이 어렵다고 말한다. 이때의 사회적 합의는 적어도 다수결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수결 제도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인 차별을 다수결로 해결하는 것이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평등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들. 차별금지법은 미완의 법이므로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회적 숙고를 거치며 결정될 것이다. 이 책에서 논의했듯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형식적 평등은 가장 기본적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다.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불평등한 조건과 다양성이 고려되는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적극적 조치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의미한다. 적극적 조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적극적 조치는 특정 집단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무언가를 한다는 점에서 종종 우대 조치로 불리며 오해를 사곤 한다. 그 조치가 없다면 불평등한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우대라고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예컨대 장애인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해야 할 것도 있다. 기표소를 계단을 올라야 하는 장소에 배치하지 않아야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해당한다. 해야 할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문을 만드는 것,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관련 방송에 자막을 내보내거나 수어 통역자를 두는 것, 지적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문을 만드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는 우대가 아니라 평등을 위한 조치다. 모두가 평등을 바라지만 선량한 마음만으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관한 상징이며 선언이다. 단지 법의 제정이라는 결과로서가 아니라 지난 10년여 동안, 아니 그전부터 차별과 평등에 대해 논쟁하며 고민한 결실로서 내리는 결단일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싸움을 끝내고 이제 어떻게 이 땅에 평등을 실현할 것인지 이야기하자.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결의할 때 평등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평등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평등은 인간 조직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상호 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